문장은 단순한데 좋은 문제야. 자, 출발한 후 점 P의 운동 방향이 2번만 바뀐다. 여기다가 이렇게 써봅시다. T가 0보다 클 때 V의 부호 변화가 2번. 이렇게 적어봅시다. 그러면 이게 위치 함수니까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 얘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한 번 더 할 거야. 뭐 가속도 함수라고 써도 되고 속도 함수의 도함수입니다 라고 쓰셔도 되고요. 자, 어쨌든 위에 걸 그리는 게 목적이라서 도함수의 근을 오케이 찾으면 T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와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이제 0보다 큰 곳만 이 그래프를 볼 거거든. 그래서 여기 0인 곳을 딱 잘라가지고 그래프를 봐줄 거야. 자, 0 넣으면 함수값이 마이너스 A예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속도 함수란 말이야. 여긴 안 보일 거고. 그래서 극속값 찾을 거야. 여기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A예요. 얘도 여기다가 적을게. 돼요? 여기서 V의 부호 변화가 2번 일어난다는 건 X절편이 2개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렇게 T축이 지나가야 돼. 그럼 이 T축이 지나간다는 건 여기는 Y가 0인 지점이니까 이 0이 얘 사이에 있으면 되죠. 자, 문제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됐죠? 좋은 문제예요. 자, 요거 계산하면은 A가 마이너스 8보다 큽니다 나오고, 요거 계산하면은 A가 0보다 작습니다 나오죠.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푸시는 거야. 됐죠? 중요한 문제였어. 요거 문장 잘 적어 놓으시고요. 자, 다음 971. 자,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문장 하나 배워봅시다. 자, 두 점 PQ가 움직이는 방향이 서로 같은 T값의 범위는 하고 물어봤잖아요. 자, 움직이는 방향이 서로 같은 에다가 밑줄 그시고 속도의 부호가 같은 거야. 지금 이 문제는 위치 함수를 PT, QT로 줬으니까 QT? PT, QT로 줬으니까요. 미안해요. 이거 봐. P', Q'이 속도 함수야. 그렇죠? 부호가 같다라는 건 둘이 곱했을 때 양수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F와 G의 부호가 같아. 어릴 땐 이따구로 풀었단 말이에요. 얘 풀고 얘 풀어서 교집합, 얘 풀고 얘 풀어서 교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그죠?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 이렇게 푸시는 거 아니야. 그냥 F 곱하기 G는 양수다. 이걸 풀어내면 저 밑에 게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야. 그지? 오케이, 갑시다. 이제는 고차 부등식을 막 풀 수 있으니까. 자, P', 2t-2죠. 자, 그 다음에 Q', 마이너스 4t지. 요게 P', P의 속도 함수, 요게 Q', Q의 속도 함수, 둘이 곱했을 때 양수가 되는 요 T값의 범위를 찾으시면 돼. 끝났어요. 자,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고 4랑 2 꺼내줄게. 이렇게요. 그러면
0과 1이 근이고 4, 2인 2차 부등식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끝내시는 겁니다. 그럼 PQ의 움직이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 하면 속도 부호가 반대니까 이걸 음수로 놓고 푸시면 되겠죠. 자, 이제 정적분으로 갈 건데요. 부정적분으로 갈 건데, 질문이 안 나와서 가긴 갈 건데, 저번 시간에 우리 993번 했어요? 반구짜리. 그쵸, 내가 한번 해줬죠. 여러분 다 푸신 거 맞죠? 서술형 기출 유형 풀었죠? 이 질문이 없는 거 맞지? 그래요. 자, 부정적분은 자, 1043번부터 봅시다. 자, 미분가적분 쪽에서 내가 다항식을 찾아야 되는데 항등식 이렇게 나오면 항상 차수추론이랑 최고차 한계 수추론을 잊지 않으시는 거야. 차수는 이제 거의 나와요. 봐봐요. 자, 일단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얘는 미분을 해도 되잖아. 이거 미분 왜 못해? 그냥 여기 프라임 달면 되니까. 대신 이 계산이 이상하단 말이야. 이 계산을 간단히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인테그랄을 날리기 위해서 우리가 양변을 미분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첫 번째 시켄트가 f'x는 이거 미분하면은 인테그랄이랑 dx 딱 제껴냈고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 그대로 나오는 거라고 배웠지, 그지? xgx. 자, 이런 식이니까 얘도 미분을 합시다. 미분을 하면 얘는 미분하는 거고 얘는 그대로 쓰는 거야. ddx 여기 붙어 있으니까. 좌변 계산한 거고 우변 계산하면 안 돼요. 계산할 거 없는 거지. 자, 이제 차수추론을 한번 해볼 건데, 근데 니들이 딱 느껴봐봐. 지금 여기 봐봐. F가 차수가 클 것 같아? G가 차수가 클 것 같아? F가 크겠지. G에다가 X를 달아야 F'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내가 GX를 N차라고 하면 지금 우변은 몇 차인 거야? N 플러스 1차. 잘했어요. 그럼 F'X가 N 플러스 1차라는 거지? F'은 N 플러스 1차죠. F'은. N차, N 플러스 1차, 이것도 N 플러스 1차. 뭐, F는 N차, N 플러스 2차겠죠? F는 N 플러스 2차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어차피 이걸로 풀 거니까. 가자. 지금 얘가 차수가 높고 얘가 차수가 낮죠? 그쵸? 이거 몇 차일까? 물론 저기 n 플러스 1차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이것이 내 말이 이게 3차가 돼야 좌우변 차수가 맞겠지? 그쵸? 그럼 n은 몇이에요? 2가 되는 거야. 요거 이제 1차 함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제 fx를 잡아가지고 gx를 표현을 해볼 건데, 아니면 gx를 잡아가지고 fx를 표현해도 되고, 자, 요 식에서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거를 그냥 개수비교법으로 푸는 게 맞겠지? 봐봐. 개수비교법이랑 수치대입법을 적절히 섞어볼게.
너네 여기 x에다가 뭐 넣으면 알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그렇지, 0 넣는 거야. 보통 0 넣어서 이걸 없애버리죠, 그죠? f'0은 0. 여기까지 되죠? 되고 있지? 그러면 여기도 0 넣을 수 있겠네? 그럼 g'0도 0. 여기까지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 0 넣으면 0이고, 이거 0 넣으면 이거고, 여기 0 넣으면 0이니까 g'0도 0이지? 근데 gx의 값을 찾는 거네. 되게 귀찮네. 상관없다. f'x 차려놓고 하면 되니까. 자, f'x가 지금 3차니까 일단 이렇게 적긴 적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f'이 0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안 쓸게요. 상수항은 0이겠지. 자, 그 다음에 얘가 x, gx랑 같다 그랬어요. 그럼 양변은 x를 뜩뜩뜩 떼주면 gx가 구해지는 거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럼 요거 미분하면 g'x죠. 근데 문제에서 g'0 몇이라 그랬어요? 0. 그럼 b도 0이네요. 지우지 말고 이렇게 써드리겠습니다. a도 4죠. 맞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가 넣으면 f'x 썼지? 그 다음 마이너스 g'x 마이너스 2ax 이렇게 나와. 요게 4x 3승 플러스 2x라고 했으니까 a가 4고요. 그 다음에 1차 함계수 c-2a가 여기는 2랑 같아져야 되는 거고, 얘가 4에서 8이니까 넘어가면은 c가 10되네. 그럼 요게 4x 3승 플러스 10x 얘는 4x 제곱 플러스 10. 근데 문제에서 g 1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1 넣으시면 돼. 5번이고요. 이렇게 차수 추론해가지고 일반형 써놓고 이렇게 대입해서 푸는 문제가 제일 재미없죠. 주의하셔야 될 건 fx랑 gx 차수를 알았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좀 할게. 이건 안 돼. 알겠죠? 이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야. 개수가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f를 이용해서 g를 표현하든가 g를 이용해서 f를 표현해야 돼요. 연결된 식이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1044번도 갑시다. 요거는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2차 함수 fx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차수 추론을 좀 해볼 건데, 물론 이거 이제 미분해도 되지만 미분하면 g' 되잖아요. 근데 이거 미분하기 되게 짜증나거든. 이거 좌변 미분하면 어떻게 돼? 미분 그대로 미분하면서 얘는 되게 항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상태로 이용할 수 있으면 하면 좋아. 자, 그럼 들어봐. 지금 fx가 몇 차라 그랬어, 얘들아? 2차. 그럼 2차에다가 x제곱 더하면 이거 몇 차예요? 일단 2차일 거라고 예상이 되지? 그럼 전체적으로 몇 차일까, 이게? 그렇지. 2차를 부정적분 한번 할 거니까 얘가 3차인 거지. 그럼 지금 gx가 몇 차인 거야? 3차. 그럼 들어봐. 얘가 몇 차? 3차. 3 쓰라고 쓰면 안 되지. 3RD니? 서드냐? 그럼
그럼 얘가 2차면 뭔가 이상하지 않아? 차수가 안 맞죠? 5차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고 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네. 얘가 2차라고, 얘가 무조건 2차인가? 그렇지. 이 x제곱이 지워질 수도 있죠. 맞아요? fx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이 들어가면은 이 2차항이 지워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안쪽이 몇 차일까? 1차. 1차 부정적분 했으니까 몇 차? 2차. 그럼 gx가 전체적으로 2차라는 얘기고 얘가 2차면 얘가 2차여서 4차가 된다라는 거에 크게 위배사항이 없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있는 힌트를 통해서 gx의 차수 추론도 가능하고 fx의 최고차 한계수 추론도 가능한 거야. 되겠어요? 되겠죠? 자, 그 다음 잘 봐요. 자, 이 문제는 사실 이 fx, gx가 다함수라는 사실에 집중하셔야 돼. 이게 미적분에서는 안 되는데요. 수학2에서는 이게 됩니다. 이거 최대한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2x 3승으로 묶어서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거든. 마이너스 2x 4승 플러스 8x 3승 맞죠? 맞죠? 그럼 봐봐요. 이게 결국 마이너스 2랑 x 3개랑 x 마이너스 4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럼 fx는 뭘까? 이거를 그렇지? 인수들의 종류를 이용해서 추론하셔도 돼요. 이렇게 차수가 존재하면 또는 다항함수라는 힌트가 있으면. 근데 이게 나중에 미적분에서 못해. 왜 못하냐면 차수가 없고 다항함수라는 말이 없으면 막 fx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거든. gx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곱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x-1 지워지고 x3승 x- 생기고 난 마이너스랑 2랑 해서 이 앞에 마이너스 2랑 계수까지 생기는 거 맞지?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항함수니까 이런 부분이 없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돼요. 자, 봐봐. 살펴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개인 것 같아. 지금 fx의 최고차항의 수는 내가 알잖아. 그러면 이거는 fx 거네. 그치? 그리고 여기서 인수 2개 선택해서 fx를 주면 돼요. 그럼 방법이 x 2개를 얘가 갖고 있던가 아니면 x 하나랑 x 마이너스 4를 갖고 있던가. 맞아요? gx는요. fx가 선택한 거 제외하고 가져가면 되는 거지. 2랑 xx 마이너스 4. 오른쪽에서는 2랑 x제곱. 되겠어요? 이렇게 뜯어서 추론할 수 있는 건 수학2에서만 가능해요.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G1 찾으라고 했네. 자, 그럼 여기선 G1 찾을 수 있고 여기서 G1 찾을 수 있는데 둘 중 하나가 답일 거 아니야? 근데 사실 답은 나왔어요. 여기 1 넣으면 2고 보기 2밖에 없죠. 2번. 여기 1 넣은 건 없으니까. 그지? 근데 이제 이거를 얘로 확인을 하는 거야, 이제. 알겠어요? 이 상태로 안 쓰고 미분 한번 할게요. 자, 그럼 요거 미분하면 뭐죠? 안에 거 그대로, 그지? 그럼 봐봐. gx는 x제곱 플러스 fx. 여기다가 fx에다가 x제곱 더하는 거야. 몇이에요? x제곱 더하기 fx. 몇이에요? 0 돼버리죠. 안 되고. 자, gx는 fx 더하기 x제곱. g'x는구나. 미안해요. 여기 4x-8 와야 되는구나. 여기도 4x가 와야 되네. 자, 좌변, 우변 같아야 달라요. 같죠? 그래서 이 상황이 답이란 얘기. 여기다 1 딱 넣으시면 답입니다. 됐나요? 근데 43번, 44번 주제가 같죠? 이거 이제 풀어내실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넘어옵시다.
유형 3번으로 오셔서 1049, 1050 풀 건데요. 이거 저번 시간 안 했죠? 오케이. 자, 이론 노트 꺼내세요. 저번 시간에 이거 이론 노트 썼나 안 썼나 기억이 안 나네. 이론 노트 꺼내시고 혹시 내가 저번 시간에 적었으면 얘기 좀 해줘요. 그래요? 그럼 맞네. 이거 해야 되네. 자, 타이틀은 좀 이따 적어드릴게. 타이틀 자리 빼놓고, 자, 첫 번째는 요거 한번 적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부정적분 법을 배운 뒤로 적분을 수행하실 때 이제 매번 부정적분 법으로 이 적분을 수행하시다 보니까 적분의 본질에 대해서 까먹는단 말이지. 적분의 본질은 뭐냐면 이 함수가 미분되기 전에는 무엇이었을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단원에서 뭔가 미분법을 배우실 때 이 밑에 건 쓰지 마. 이런 걸 배웠잖아. 그치? 그럼 미분법에서는 적분법에서는 미분법 배우실 때 우변에 있던 표현이 피적분 함수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 뭔가 간단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야. 이거 fx 플러스 fx 곱하기 gx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이제 쉽게 상상하실 수 있어.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fx 더하기 xf 프라임 x. 여러분 요것도 생각해내셔야 돼. 봐봐. 앞에 1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1도 미분 그대로 미분처럼 보이거든요. 그죠? 이거 xfx가 미분된 피적분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적분하면 xfx가 돼야 돼. 그 다음 3번은 이제 곱미분법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 나도 한 번 본 것 같아. 한 번. 근데 이제 나온 김에 정리합시다. fx 곱하기 f 프라임 x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하시려면 여러분들 살짝 떠올릴 게 있어요. 니들 x제곱 미분하면 뭐죠? 2x죠. 자, 잘 듣고 있죠? 니들 fx의 제곱 미분하면 뭐죠? 여기 가봅시다. 2 내리고 fx의 지수 1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 얘 미분해서 한번 꺼내기로 했지. 그쵸? x자리에 어떤 식이 들어있으면 이 식을 한 번 더 미분해서 꺼내야 된다고 배웠죠. 이거 여러분 극한값 구할 때 로피탈 해야 되니까 내가 여기까지 가르쳤잖아. 맞아요? 그러면 얘 적분하면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돼야 되는 거야. 맞아요? 써보세요. 이거는 fx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개수가 2가 모자른 거니까 여기는 2분의 1 이렇게 오시면 돼요. 이거 나중에 미적분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고 수투에서 이제 자주 등장을 안 하는데 한 번 봤어요. 한 번. 써놓자. 그 제목은 뭐냐면 곱미분법의 역과정이야. 이걸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게 1049번에도 등장하지만 뒤에 보시면은 또 여러 문제에서 등장하는 표현이야. 1047번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적어드린 저 2번은 1063번에 등장하고 있고요. 자주 보실 겁니다. 적고 1048번 보세요. 1049번 보세요.
그래서 이게 특이한 문제야. 일단 F형은 G형은 1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상수항 준 거고. 뭔가 제곱 더하기 제곱 물어봤으니까 나는 합이랑 곱이 있으면 이 문제를 끝낼 수 있겠다. 이 정도 아이디어는 가져가셔야 되고요. 자, 얘를요. 적분을 합니다. 적분을. 이거 적분을 해버려요. 적분을. 그럼 이거 x제곱이고 적분상수 c가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적분상수 c를 암산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 문제에 조건 가에서 f0은 g0은 1 줬으니까 내가 여기다 0, 0 넣으면 둘 다 1, 1인 거지. 여기도 0 들어가야 되고 얘가 c니까 요 c는 몇이에요? 플러스 2.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인 거니까.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다힌트가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이걸 뭐 한다고? 적분을 한다고. 적분을. 적분이 간단해지는 몇 안 되는 형태란 말이야. 우변도 적분을 해야겠지. 3 내리고 그 다음에 2 내리고 그 다음에 적분상수 C인데 여기다가 0, 0, 0, 0을 넣어주면 F0, G0, 0, 0, C가 되니까 이 C가 1이에요. 되겠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1 넣으면은 F1 더하기 G1이 3 나오는 거고 여기에 1 넣으면 F1 곱하기 G1이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F1의 제곱 더하기 G1의 제곱은 합제곱 마이너스 찌꺼기 2개 이렇게 문제를 끝내시면 되는 거지. 자, 요게 9, 여기 마이너스 4 들어가는 거니까 8, 답이 17입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자, 1050번 갑시다. 자, 가볼게. 이것도 이제 결정을 해야 돼, 얘들아. 일단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미분 가능한 함수 fx, gx라고 했어. 연속 gx인 거죠. 자, 다음 세 조건을 만족할 때 g-이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단 이 힌트 잘 연결해가지고 또 fx, gx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미분을 할 거냐고. 안 해요. 아시겠어요? 미분하지 말고 얘를 적분을 한번 해. 그럼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가 이제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쵸? 그럼 내가 적분했으니까 여기도 적분 한번 해야겠지. 그죠? 자, 3 내려오고 x 달리고. 자, 적분 상수 조심하시고요. 자, 이제 나 힌트랑 가 힌트를 연결해 봐야 되거든. 그럼 뭐 여기서 gx를 fx로 표현할 수 있는 힌트를 준 거니까 여기다 넣어버리자. 그럼 함수 하나는 지울 수 있겠네, 그지? 얘가 뭐라고? 그치, x-2 fx. 그럼 얘랑 곱해주면 이렇게 될 거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양변에 2 넣으면 C 구할 수 있겠네. 2 넣으면 요거 0 되고 F2 모르지만 0. 그럼 2 플러스 C가 0이니까 C는 마이너스 2가 돼요. 되겠죠? 이제 거의 다 풀었는데 이제 C가 마이너스 2니까 아까 했던 1044번에서 했던 짓거리를 또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뜯어놓고 fx랑 gx를 추론하는 거야. 갑시다. 개수가 1, 3, 2니까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이 되는 것 같아.
자, 그럼 요거 x 플러스 1 처리를 해야 되고, 이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인 거니까 여기서 인수분해가 되시면 바로 해서 가져가세요. 그럼 x 플러스 1 하나 더 써야 되고 x 마이너스 2. 자, 여기서 이제 fx랑 gx에다가 잘 분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나 느낌을 잘 살리면 됩니다. fx에 x 마이너스 2를 곱해서 gx가 된다고 했으니까 gx가 x 마이너스 2를 포함한 이만큼을 가져가면 되고 fx는 요거 하나만 가져가면 돼요. 그럼 나 조건에 기가 막히게 작용을 하죠. 여기다 x 마이너스 2 딱 곱하면 gx가 되지. 아, 근데 이제 f0이 0보다 작다 그랬네. 자, 그러면 요게 아니야. 요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밑에 걸 이용하는 거예요. 보세요. x-2 fx의 제곱이 뭐 어쨌든 우변이랑 똑같으니까 또 이거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알겠어요? 왜 이걸로 못 듣는지 좀 이따 설명해 줄게. 그럼 봐봐 얘들아, 이 부분은 지금 똑같지? 맞아요? 그럼 fx의 제곱은 누구랑 같아야겠어요? x 플러스 1의 제곱이랑 같아야 될 거야. 하나 물어볼게. 그럼 여기서 fx는 뭘까? 그렇지. 자, 이게 x 플러스 1이랑 얘랑 이제 똑같은 자리에 있다고 얘네들이 같은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하셔야죠. 그죠? 이제 틀리신 분들은 이제 이것 때문에 틀렸을 겁니다. fx는 x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f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f0, 즉 상수항이 음수라 그랬으니까, 요게 답이 되는 거고, g 마이너스 2 값 구하시면 돼. 돼요? g 마이너스 2는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시면 되지. 마이너스 4, f 마이너스 2. 자, f-2는 플러스 2 빼기 1이니까 이게 1이네요. 답이 마이너스 4입니다. 5번이요. 되겠죠? 자, 포인트는 여러분 이 두 식 잘 연결하는 거였고요. 이 두 식 잘 연결하는 거였고, 자, 여기서 fx를 이거, gx를 이걸로 바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최고창의 개수를 몰라서 그래. 만약에 얘도 최고창의 개수가 1이고 얘도 최고창의 개수가 1이면 하나하나 줘도 되는데 지금 fx가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었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최고창의 개수 얘기 이해했어요?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게. 예를 들어서 fx랑 gx가 둘 다 1차 함수래. 둘 다 1차 함수래. 근데 얘네들 곱이 x 플러스 1, x 플러스 3으로 나왔다고 해서 내 얘기 들어봐. fx가 x 플러스 1이고 gx가 x 플러스 3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물론 바뀔 수도 있는데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최고창의 개수가 없을 때는 이제 확신 지을 수는 없는 거야. 이렇게 최고창의 개수는. 오케이, 뒤로 오세요. 1057. 여기까지가 온 숙제였어요? 내 저번 시간에 진짜 조금 줬구나. 오늘 숙제 많을 거예요. 알겠죠? 근데 문제도 많이 풀 것 같이. 자, fnx가 저거고 fn0가 저걸 때 시그마 k 하는 거네. 자, 정리를 해봅시다. 이게 뭐 미분의 넣은 함수가 아니라서 이 인테그랄을 날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 적분을 그냥 하시면 돼. 자, 적분하면 지수 플러스 1 해가지고 밑에다 까는 거죠. 맞죠? 그럼 개수가 n은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리고 이 x의 차수는 한 칸 증가해야 되지. 그리고 적분 상수 c가 붙어야 되는데 f0이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0 넣으면 0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 c가 또 0이야. 그럼 fk1은
n에다가는 k를 넣고 x에는 1을 넣어주세요 이런 뜻이니까 kk 플러스 1에 1이 되는 거죠. 이거 어차피 시그마에 갖다 넣어야 되는 거니까 분속골 시그마는 여러분들 배우신 거 하나밖에 없죠? 부분 분수밖에 안 나와요. 여전히 부분 분수밖에 안 나와. 자, 이렇게 바꿔놓고 여기 넣어주시면 여러분들 열심히 또 다 지워보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그마 뭐 수열 다 까먹겠지만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루트, 그 다음에 부분 분수, 뭐 이런 거. 이 5개 까먹으면 안 돼요. 알겠죠? 뭐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만 해봅시다. 1 넣으면, 2 넣으면, 9 넣으면, 10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가운데가 다 지워지고 맨 뒤에 거랑 맨 앞에 거랑 하나씩만 남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렇게 계산하고 끝내시죠. 오케이. 11분의 10 찾으시면 돼. 4번입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뒤에 부정적분 좀 특이한 연산 있나 잠깐 보고 없기 때문에 부정적분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여기 잠깐만 보고 갑시다. 유형 9번으로 와보세요. 1083. 근데 1083번 방학 때 풀었을 수도 있어서 제가 1085번에다가 적어 드릴게. 뭐 그냥 이런 거야. 해가지고 여기다가 도함수가 3x제곱 마이너스 4x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좀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유형 10번이 굉장히 반가우실 거예요. 맞아요? 유형 10번 반가운 거 맞아요? 맞아요? 반가워 안 반가워? 안 반가워. 유형 10번 안 반가워? 1089번 잠깐 봐. 간만이니까. 내가 분명히 미분법 할 때 이 얘기를 했어. 너네 이 유형이 익숙해지면 적분에선 유형 하나가 공짜다. 이게 이거예요. 자, 봐라. 그래도 예전에 했던 거니까 좀 간결하게 할게. 함수 방정식이 주어지면 일단 함수값을 찾으라는 의미로서 x랑 y 같은 거에다가 0을 좀 넣어 보시라 그랬어. 그쵸? 함수값 하나 찾아놓고 그 다음에 이 힌트 이용해서 앞단원에서는 f'2 같은 거 찾았는데 지금은 이제 f2 찾는 거지.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식은 2가지였어. 뭐냐면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한 f'x랑 이 힌트도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야 되는 거였어요. 오케이? 자, 2문장이 필요해요. 지금 F0은 0인 거 찾아놨으니까 안 적어도 될 것 같고. 됐죠? 기억나? 뜯자. 이거 뜯으면 어떻게 되니? 저기다가 XH 넣고 뜯는 거죠? 그럼 fx 플러스 h는 fx 더하기 fh 마이너스 4xh. 이렇게. 그럼 이렇게 fx 관련 표현들이 지워지고, 이런 게 항상 지워지고, 이런 게 이렇게 h로 이렇게 남는단 말이야. 그죠?
그럼 요 h가 여기 있는 4x의 h는 약분을 해서 마이너스 4x로 만들고 여기 있는 fh는 h 위에서 0분의 0꼴을 만들어. 그래서 이게 0분의 0꼴이니까 계산하면 되고 마이너스 4x는 상수 취급해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자, 얘는 이제 여기서 알아오는 거지. 이 0 안 써도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문제에서 1이라고 알려준 거야. 이게 1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끝내는 거죠. 그쵸? 이제 내 주장은 이런 거지. 1089, 1090 이런 거 보면 보통 여기에 상수를 넣어 놓거나 아니면 x, y에 대한 1차항을 넣어 놓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면 저 함수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도함수를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문제를 쉽게 끝낼 수 있단 말이야. 여기 1차항이 나오고 개수가 마이너스 4로 시작해요. 그럼 도함수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그렇지. 그냥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4인 1차 함수야. 그럼 상수항만 모르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f' 0 몇이야 그랬어? 1, 1이야. 알겠죠? 이따가 시간 되면 제가 이 함수 방정식 관련 표현들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적분을 한번 해야 돼서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까지 써야 되고 대신 문제에서 f0이 0인 거 우리 구해놓고 시작했으니까 이거는 0이야. 돼요? 이거 구해놓고 시작했으니까. 그럼 f2는 저기다 2 넣으시면 되죠. 4, 2, 8 플러스 2 마이너스 6이네. 그래서 운요구가 이번 시험 이게 안 나왔어. 그러니까 요번에 나오면 가볍게 맞추세요. 이따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유형 11번 위에다가 문장 하나만 적죠. 도함수가 불연속이야. 이렇게 뭔가 도함수가 끊어져 있어요. 그러면 원래 함수는 여기서 끊어지는 거야? 이어지는 거야? 몰라요. 모르니까 계산을 해봐야 돼. 뭐 예를 들어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 치면 도함수가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갑자기 음수가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증가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감소 상태에 있는 이런 포인트가 되는 거. 이 f'이 불연속인 곳에서 원래 함수는 이런 첨점이 나타난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 이미 공부를 했어요. 한 790번대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근데 애들이 이런 오해를 많이 해. f'이 막 지저분하게 막 다 뜯어져 있으면은 원래 함수도 아작나 있으니까 도함수가 뜯어져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거든요. 자, 이게 틀린 말이다라는 걸 꼭 적어 놓으세요. 아시겠죠? fx는 조사해 봐야 돼. 반대로 fx가 뜯어져 있다고 f'x가 뜯어져 있는 것은 맞네? 어쨌든. 지금 보면 유형 자체가 도함수를 또 오지게 그려놓고 원래 함수 추적하는 유형이거든. 그러니까 앞에랑 유형이 다 겹쳐요. 내가 얘기했지. 극대극소 그 앞에 함수의 그래프 그 부분 잘하면 뒤에 다 공짜라고. 유형이 계속 겹쳐요. 나머지는 이제 1104번까지 여러분 숙제인 거고. 자, 이제 마플 시너지는 부정적분 펴놓으시고, 정적분 펴놓으시고, 194쪽 펴놓으시고, 이제 베이직센 있는 분들은, 개념 48번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뭐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자기가 없으시면 그냥 칠판만 보셔도 돼요. 저도 책
안 보고 그냥 여러분들이랑 쓱 정리할 거야. 어우, 택배 왔다. 택배. 아니? 칫솔 치약 샴푸. 집이 너무 황량해요. 그러니까 너무 심해. 이렇게 들어가서 전화하면 목소리가 이렇게 울려. 너무 외로워요. 큰일 났습니다. 근데 외로운데 진짜 웃긴 게 춘쌤이 나 이제 집들이 한다고 집들이 선물로 로봇 청소기를 사줬어. 좀 비싼 건데 오늘 왔어. 오전에 설치하러 온다 그래서 나 오늘 일찍 나왔거든. 설치해가지고 이제 감사함의 마음을 담아 무릎 꿇고 이제 시동을 켰지. 한번 켰어. 인증샷 찍고. 그래서 얘가 뻘뻘뻘뻘 거리면서 막 청소하러 다니는데 얘 너무 똑똑한 거야. 요새 나온 애들 진짜 똑똑해요. 귀엽더라고. 반려견 키우는 것 같고. 고양이들 나 안 좋아해. 강아지 키우고 싶은데 강아지는 혼자라서 못 키우고. 그 청소가 끝나고 나서 얘가 이제 이렇게 거실이 이렇게 있다. 거실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현관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현관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쭉 복도고 여기 식당이고 여기가 1번 방이야. 1번 방. 그 다음 거실. 그 다음에 여기 복도. 여기 다이닝룸. 그 다음에 여기 2번 방. 그 다음에 여기 안방. 여기 드레스룸 이렇게 있거든. 여기에다 설치해놨단 말이야. 얘가 이렇게 청소를 막 해. 그리고 뻘뻘뻘뻘뻘뻘 돌아가가지고 여기서 일로 가가지고 여기 청소를 막 해. 그러다가 뻘뻘뻘뻘뻘 돌아가지고 여기 청소를 막 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안방 청소를 다 하고 이 드레스룸 들어가는데 막 입고 있는 거 이렇게 딱 이렇게 가다가 청소를 막 이렇게 다 하고 쭉 와가지고 여기 청소를 마저 하고 쭉 와가지고 여기 청소를 하고 여기 청소를 하더라고. 그 다음에 갑자기 얘가 배터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가 일로 가. 배터리 없어서 돌아갈게요. 말도 해. 돌아가가지고 지가 충전을 막 하고 저 충전 다 되면 또 다시 청소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한 3시간 뒤에 충전이 다 됐는지 아까 청소하는데 그대로 가가지고 마저 하고 그리고 어디 가는지 이렇게 보니까 여기로 가 봐. 여기서부터 뭐 하는 줄 알아? 너네 미로 찾기 하는 방법 알아요? 미로 찾기, 그러니까 미로로 탈출을 하려면은 그런 말 들어봤어? 오른쪽 벽면만 타고 가면 미로를 탈출할 수 있다. 그런 말 들어봤어? 얘가 여기서부터 오른쪽 벽면만 이렇게 계속 타고 가.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니? 안 신기하니? 세탁실에 걸쳐서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방 다시 벽도 안방 다시 들어가서 드레스룸 쭉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막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서 딱 끝내고 청소 끝났어요. 저 집에 갈게요. 하고 이렇게 딱 가는 거야. 이거 왜 한 것 같아 마지막에? 매핑. 그래서 집이 좀 혼자 살기 크니까 이제 들어가면 되게 외롭잖아. 삑삑삑삑 하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추워. 그리고 집이 되게. 근데 요새 이제 이거 스마트 싱스가 되니까 그 여기서 청소하라고 시킬 수 있거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켜놓으려고. 알겠어요?
얘들아, 다음 시험 잘 봐. 화이팅 하세요. 자, 개념 48번 보면 이제 정적분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배우는 거죠? 정리를 이렇게 좀 해볼게요. 개념 48, 49 정리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뭐 정의 자체야 별건 아니지.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하는데 이렇게 아래 끝과 위 끝에 뭔가 이렇게 숫자를 적어서 적분하겠다. 이게 이제 정적분인 거고, 이제 실제 계산 방법이 부정적분을 하는데 적분 상수 없이 하고 대괄호로 닫아 놓은 다음에 이렇게 아래 끝, 위 끝에 있는 숫자를 적죠. 그 다음에 계산 방법은 위 끝에 있는 숫자를 넣고 아래 끝에 있는 숫자를 넣어서 서로 빼주시. 이게 정적분의 정이죠. 그렇죠? 이렇게 배우셨죠? 근데 이제 여러분 정적분의 시작과 함께 도대체 계산에서 나온 이 값이 기하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미리 공부하고 가세요. 알겠죠? 자, 무슨 뜻이야? x축 이렇게 있고 fx가 이렇게 위에 있으면 이 x는 a에서부터 x는 b까지 이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게 이 정적분 값이랑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fx가 위에 있을 때는 얘가 양수야. 자, 근데 x축이 있는데 fx가 이렇게 아래로 지나가요. 그러면은 a부터 b까지 fx dx의 의미가 넓이랑 연관은 있어. 넓이랑 확실히 연관은 있는데 이 넓이랑 연관은 있어. 근데 함수가 아래쪽에 그려지면은 얘가 음수가 돼요. 예를 들어 면적이 4면 이거 마이너스 4 나오는 거야. 이걸 미리 알고 갑시다. 아시겠죠? 왜냐고 물어보고 싶지 않니? 쌤, 이게 왜 넓이에요? 이게 왜 넓이에 마이너스가 달려 나와요?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느껴져요? 뭐 그럼 다행인데.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랑 방학 때 이런 공부를 했잖아. 혹시 기억나니? 요 기호의 의미, 요 아래 끝, 위 끝의 의미, 요 fx는 어떤 표현에서 나온 건지, 이 dx는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까지 공부 다 했죠. 그죠? 제가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단톡방에다가 구분구적법 영상을 하나 올려줄 거예요. 요거를 꼭 오늘 자기 전에 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배우는 성질이 뭐냐면 얘들아, 봐봐. ABFX DX랑 BAFX DX가 서로 부호가 반대라는 걸 배워. 근데 이게 정의에 의하면 당연한 얘기긴 해. 이건 FB-FA고 이거는 부정적분 해놓고 A 넣고 B 넣어서 빼는 거니까 니들이 보기에도 두 식의 부호가 어때요?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같아지는 게 맞단 말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니들이 기하적으로 느꼈으면 좋겠다고. 자, 이렇게 fx가 위에 떠 있으면요, a부터 b까지 fx dx. 자, 앞으로 우리 의사소통이 돼야 되니까 잘 들어봐. a부터 b까지 fx dx. 아래 끝이 작고 위 끝이 큰 이런 정적분을 제가 앞으로 정방향 적분이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b가 아래에 있고 큰 숫자가 아래에 있고 위 끝에 작은 숫자가 있는 이런 적분은요, 제가 앞으로 역방향 적분이라고 부를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얘는 양수라고 배웠지? 맞죠? 역방향으로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음수야. 왠지는 이제 구분구적분 영상 봐봐.
그러면 이만큼이 음수예요. 알겠어? fx가 위에 떠 있는데 역방향 적분을 하면 음수가 돼버려요. 정적분 값 자체가. 그럼 얘랑 같아지려면 여기 마이너스가 띡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개념 49번에서 배우는 정적분 성질은 뭐가 있냐면, 제가 이건 안 써요. 이건 안 쓸 거야. 이런 건 안 쓸 거예요. 어차피 당연한 거니까. 부정적분이랑 성질이 똑같아서. 알겠지? 자, 이거 있었어, 이거. A부터 C까지 fx dx 한 거랑 C부터 B까지 fx dx 한 거. 예를 들어서 C를 뭐 이 가운데 지점이라고 치면 이 A에서부터 C까지 fx dx는 어디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면적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 C부터 B까지 fx dx는 어디 면적? 그렇지, 여기 면적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무식하게 면적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찾을 필요 있어요? 한 번에 찾아도 되죠? 그래서 이걸 ABFX로 합쳐서 계산한다. 이 적분이라는 건 계산 자체가 되게 조잡하기 때문에 정적분 횟수는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지. 이걸 제가 이제 방학 때 어떻게 설명을 해드렸었냐면, 기억나요? 윗끝이 아래끝과 연결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럼 남은 아래끝과 남은 윗끝이 이렇게 새로운 아래끝과 윗끝이 되는 거야. 돼요? 공식의 이해 자체는 C가 가운데 있다라고 공식은 이해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 공식을 공식대로 외워놓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아래끝이랑 윗끝 크기가 막 지들 맘대로거든. 자,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럼 얘는 이제 면적으로 느끼기가 좀 힘들어. 나중에 여러분들 다 하실 테지만. 이건 무슨 얘기야?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정적분 하겠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이게 음수가 나와.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정적분 하겠다는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하겠다는 얘기지. 그럼 요만큼도 양수, 요만큼도 양수로 나와서 이 부분이 사라져요. 이해돼요? 다시 한번. 여기 면적이 4고 여기 면적이 예를 들어 9야, 5야. 그럼 요거 값이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정적분하는 거지. 4로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4로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4로 나와요. 근데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이렇게 내가 정방향 적분을 하면 fx가 떠 있으니까 4 플러스 5 해가지고 9 나와야 되죠. 그럼 결국 결과값이 5니까 이게 3부터 5까지 fx dx 한 거랑 같다. 이렇게 느끼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냥 공식으로 느끼는 방법이 있어. 잘 들어봐 얘들아. 피적분 함수가 같잖아? 그러면 항상 구간을 쳐다보는 거야. 알겠죠? 자, 윗끝, 아래끝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이어지죠. 그러면 이 남은 아래끝과 남은 윗끝이 새로운 아래끝과 윗끝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공식으로 느끼고 있으셔도 돼. 되겠어? 뭐 최종적으로는 이게 되긴 해야 되는데. 되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정적분 기본 성질입니다. 자, 여러분들 좀 쉬고 오셔서 이제 우함수, 기함수랑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들을 문제 좀 같이 풀어볼게요. 아주 중요한 수업이 오늘 계속되니까 집중하고 들으셔야 돼. 자, 33분까지 쉬세요. 그 책에는 다르게 적혀 있는데 어쨌든 주제가 이거니까 네,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우함수 뭐였는지 기억해요? 네. 뭐죠? y축 대칭함수 우함수라고 해요. 그죠? 근데 이제 표현 자체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지. 모든 x에 대하여 마이너스 x에서의 함수값과 x에서의 함수값이 다 같다. 이런 거 우리가 우함수라고 하고, y축 대칭 함수를 우리가 우함수라고 해. 근데 이제 여러분들 나이가 좀 드셨으니까 이 문장 자체가 이제 느껴진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x에서의 함수값이랑 x에서의 함수값이 계속 같다 이런 뜻이니까 x는 0을 기준으로 얘들아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꼭 얘가 원점인 건 아니고요. 최근 배웠던 함수 중에서는 대표적인 우함수가 이제 이런 4차 함수가 있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x인 지점에서랑 마이너스 x인 지점에서 이렇게 함수값이 같은 거라고. 근데 하나 물어볼게. 이 지점에서 또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요 미분계수는 어때요? 부호가 반대죠. 그쵸? 값은 같아. 절대값은 같아. 그래서 가끔 이 문장이 도함수로도 나와. 마이너스 x인 곳에서의 기울기랑 요 기울기, x인 곳에서의 기울기랑 요 기울기 서로 부호가 반대입니다. 이렇게도 써놔요. 여러분들 요 문장 읽으셔도 얘네가 뭔가 y축 대칭성을 가지고 있구나. 요 문장을 읽으셔도 얘네가 y축 대칭성을 갖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얘를 이 위에는 하얀색 식을 미분해서도 얻어낼 수 있긴 하거든. fx 미분하면 뭐예요? f'x지. 자, 잘 대답해봐. 요거 미분하면 뭐예요? 그렇지. f'-x인데 얘가 미분돼서 밖으로 한번 나와야 되지. 그죠? 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넘어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얘들아, 우함수 미분하면 기함수야. 그래. 우함수는 미분하면 기함수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죠. 모든 x에 대하여 마이너스 x에서의 함수값이랑 x에서의 함수값이 같지 않고 이렇게 부호가 반대다. 약간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느낌으로 이 공식을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애들은 이제 원점 대칭 함수로서 우리가 기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기함수가 이 y는 x 그래프하고 최근 배운 함수 중에서는 이제 x 삼승 그래프가 있죠. 그럼 저 함수 방정식을 일단 기하적으로 좀 느껴보면 x에서의 함수값하고 이 마이너스 x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이렇게 부호가 다른 거야.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달면 얘네 둘이 같아지는. 알겠어요? 근데 보세요. 이 점에서 미분계수, 이 점에서 미분계수는 어때 보여? 같아 보이죠? 기울기는 같아요. 그래서 기함수성을 이렇게 도함수로 써놓을 수도 있어. 도함수 여기 밖에 마이너스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기함수는 미분하면 우함수가 돼.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적분이잖아. 그지 얘들아? 잘 봐. 적분은 있잖아. 이 미분은 다 가능하거든요. 우함수 미분했을 때 기함수로 보면 되고 기함수 미분했을 때 우함수로 보면 돼. 그럼 적분도 반대로 우함수 적분하면 기함수 적분하면 우함수 되고 우함수 적분하면 기함수 돼야 될 것 같지. 자, 이건 되는데요. 잘못 얘기했다. 이건 되는데요. 이건 안 돼요. 외우시란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 미분은 괜찮은데 적분은 따져봐야 된다. 알겠어? 이렇게 알고 있어. 자, 왜 안 되는지만 잠깐 설명할게. 너네 여기 원점 대칭인 3차 함수가 하나 있어.
이걸 도함수로 쳐보자고. 그럼 이 지점에서 도함수가 0이 되니까 원래 함수는 극값들이 등장하지. 도함수가 음양으로 가니까 여기서는 음양 극소, 그 다음에 양음으로 가니까 여기서는 극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음양으로 가니까 극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4차 함수가 그려지는 거잖아. 그리고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떨어진 거리도 기가 막히게 같으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리도 기가 막히게 같을 거니까 이제 여기 극소값이랑 극대값이 같은 거죠. 얘는 우함수 맞죠? x는 0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 우함수가 하나 있어 얘들아. 이게 도함수야. 그럼 알파랑 베타에서 극대나 극소를 갖는 3차 함수가 그려지겠지? 맞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맞죠? 이거 기함수예요? 이거 몰라요. 이 기함수 아닙니다. 왜냐면 얘가 x는 0인 건 맞거든? 근데 여기가 원점인지 아닌지를 몰라. 만약에 원점이면 이걸 기함수로 볼 수 있는데 0,0에 대한 대칭 뭐 이렇게 좀 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이게 3이라고 쳐보자. 그럼 얘는 원점 대칭인 함수는 아니잖아. 0,3에 대해서 대칭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기울기적으로는 서로 부호가 같다라고 이제 느껴질 수는 있는데 얘를 적분해가지고 이 기함수를 우함수를 적분해가지고 기함수로 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대신 얘는 왜 되는 거야? 어차피 x축이 여기 있든 간에 x는 0에 대해서 선대칭인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함수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기함수를 적분해서 우함수로 보는 건 괜찮은데 요 우함수를 적분해서 기함수로 보는 거는 안 돼. 알겠죠? 그럼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자, 우리 우함수 종류들 좀 적어봅시다. 자, 이렇게 짝수차항 함수더라고요. 상수함수하고 여러분들 어릴 때 배우셨던 코사인 x 함수 이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우함수고요. 코사인 기억나요? 이 짝수차항 함수하고요. 그 다음에 사인이랑 탄젠트 이런 애들 이제 대표적인 기함수야. 자, 그럼 이제 이런 애들을 정적분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원리를 쓸 거냐면, 얘들아, 이게 오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이미 다 아시는데, 마지막으로 하는 거야, 봐봐. 뭐 예를 들어 이런 걸, 정적분한다 쳐. 그럼 이 함수를 그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치? 뭐 미분에서 열심히 그리면 되겠지만, 그리다가 시간 다 갈 거 아니야? 근데 정적분의 기본 원리에 의하면, 친구들아, 이거 다 찢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물론 이걸 적분해서 여기다 2랑 마이너스 2를 넣어볼 수도 있지만 그림으로 보자고요. x 4승 그래프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2차 함수처럼 생긴 거죠. x 제곱 그래프 어떻게 생긴 거예요? 얘보다 약간 완만한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을 하면 어차피 이면적 찾는 거니까 fx가 붕 떠 있기도 하고, 그지? 여기를 구할 필요가 없단 말이지. 여기만 구해서 2배 하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앞으로 우함수들은 적분 구간 자체가 아래끝 윗끝이
0을 기준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 2배에서 0부터 2까지만 할 거예요. 상수함수도 우함수야. 자, 근데 x 3승이랑 x 같은 건 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적분을 했을 때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이랑 연관이 있겠지? 근데 우리 아까 정적분 맨 처음 배울 때 뭐라 그랬어? fx가 아래에 있으면 정적분 값은 음수, 여기 정적분 값은 양수. 그래서 서로 상수에 대해서 항상 0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런 건 계산을 안 합니다. 어차피 0 될 거라서. 그럼 다시 합쳐보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앞으로는. 이것도 안 해. 적분 구간이 0을 기준으로 이렇게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 홀수차 함수들은 기함수라서 적분을 안 하고 짝수차 항만 남겨서 구간을 절반 뜯어요. 그 다음에 2배 할 거야. 알겠죠? 계산이 훨씬 간결하고 짧아지고 항상 이 구간을 보고 함수를 의심하시는 거야. 됐죠? 오케이. 자, 이게 다고 개념 53, 54, 52는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이론인데 이건 유형으로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마플 시너지를 펴니다. 자, 지금부터 대표적인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 자, 먼저 1130번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쓱 같이 할 거예요. 오늘 무슨 요일이지? 화요일이야? 아, 시간이 진짜 안 간다. 빨리 주말이 됐으면 좋겠다 싶다가도 토요일날 어차피 강의가 제일 많으니까 또 싫기도 하면서 그래도 월화수목금은 너무 빡세니까 빨리 지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년이 오니까 한 살이 더 먹고 짜증나 죽겠네. 인생 힘들다. 야, 너네는 어때? 나이 들고 싶어? 아니면 지금이 좋아? 20살은 되고 싶지 않아? 네. 그래요? 근데 돈 벌기는 싫다고? 평생 놀고 싶죠? 20살 되고 싶은데 지금 힘들고 싶진 않아요. 그런 약해 빠진 생각을 하고 있군요. 그건 너무해요. 왜? 아니,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지. 자기 인생 책임 안 지고 맨날 놀고 먹고 할 거면 원숭이랑 우리랑 뭐가 달라? 원숭이는 옷도 못 입어요. 핸드폰도 없어. 알겠어요? 맨날 바나나 보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fx가 있는데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고 알파 베타가 근이죠. 뭐 이렇게 그려놓고 지금 보면 알파가 음수고 베타가 양수니까 사이로 y축이 지나가야 되는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음수라는 건 이 알파가 절대값이 더 크다는 얘기야. 그럼 x축이 y축이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라고 느껴주시면 돼. 자, 그럼 a, b, c 금방 해요. 알파부터 0까지 a라 그랬죠. 정방향 적분 맞지? fx 떠있지? 여기 a 그리고 양수. 자, b는 0부터 베타까지니까 정방향 적분 맞죠? fx 윗부분에 있지. 요거 b 그리고 정확히 면적값이 b야. 그 다음에 c는 알파부터 베타까지니까 이만큼을 다 더한 게 c죠. 대소관계는 b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a고 그 다음에 c야. 터프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이 면적을 모르고 너네들한테 대소 비교를 해보라고 준 거거든. 근데 면적으로 하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유형 2, 3번은 계산이니까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고, 자, 1144번 보시고 별표 치시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앞쪽 유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1144번이야.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좋은 거지. 자, 봐요. 자, 정적분의 값은 하고 물어봤는데 일단 눈에 띄는 것은 피적분 함수가 같아 보이는 곳이 있어요. 어디 있죠? 두 번째 거랑 마지막 거죠? 맞죠? 안에 들어있는 피적분 함수가 같이. 자, 잘 들어봐. 피적분 함수가 같으면 내가 뭘 쳐다보라 그랬어? 구간을 보는 거야. 근데 지금 구간 두 개가 이어지니? 윗끝 아래끝이 이어지지 않죠. 이어지지 않으니까 요 마이너스랑 인테그랄을 합쳐줄 거예요. 오케이? 마이너스가 인테그랄에 이렇게 부여가 되면 아래끝 윗끝이 이렇게 바뀐다고 배웠단 말이야. 그럼 내가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라고 써도 되네. 그 다음 두 번째 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고요. 맞아요? 이래놓고 얘네들이 대소비교를 하고 있으면 좀 힘들고 그냥 공식처럼 느껴버리는 거지. 여기는 윗끝이랑 여기는 아래끝이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되니까 3부터 0까지구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두 번째 거 정리해놓고 두세 번째 거 정리해놓고 이제 첫 번째 거 볼게요. 피적분 함수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래도 구간을 쳐다봐. 이건 3영인데 쟤는 몇몇이에요? 0, 3이죠. 여러분 아무래도 정방향 적분이 좋으시죠? 정방향 적분이. 그래서 얘 부호를 바꿉시다.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덜어내면서 아래끝 윗끝을 한번 바꿔보자요. 그리고 저 맨 앞에 있는 힌트 그대로 써볼게요. 씩. 자, 이번엔 어때요? 구간 자체가 완전 같으니까 얘는 정적분을 하나로 합쳐줄 수 있어요. 전개하고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덧셈을 해주면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하는 거야. 자, x제곱 1, x제곱 1 지워질 거고 2x 마이너스 2x니까 4x지. 4x 적분하면 어떻게 되니? 그렇지. 자, 4x 적분하면 2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죠? 2x 제곱에다가 여기에 3영을 넣으시는 거야. 그래서 기본 정적분 성질들을 다 써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예요. 자, 그 다음 넘어오시고 하나 해볼래요? 1146번 하나 해볼래? 1146번? 조금 생각해야 되는. 그래봐야 돼. 풀이는 내가 두 가지 방식으로 해줄게요. 답이 뭐예요? 답이요?
자, 보자. 일단은 제가 싫어하는 풀이부터 보여드릴게요.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 그랬으니까 얘가 x제곱으로 출발하는 거죠? 맞죠? 근데 f6이랑 fa가 0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럼 내가 fx에서 모르는 거 뭐밖에 없어요. 여기다 이제 넣어서 풀면 돼요. 재미는 좀 없지만. 자, 적분할게요. 여기에다 0씩 넣은 거 하고 16 넣은 게 같은 거지. 그쵸? 여기 10 넣으면 전개가 쭉 될 건데 어차피 여기도 10 넣어서 전개가 쭉 될 거니까 그 부분은 같은 부분이고, 빼기 0 넣은 거는 빼기 6 넣은 거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여기다 6 넣어주시면은 216 3으로 나눠서 70이고, 여기다 6 넣으면 36인데 2로 나눠서 18a 마이너스 어쩌고가 돼. 18 곱하기 6 하면 뭐지? 108인가? 오. 근데 여기다 6 넣으면 6a이고 6ax죠. 그럼 36a네. 여기까지 되세요? 이제 다 끝났거든요. 근데 잠깐만, 부호가 좀 이상하다, 그지? 여기 플러스. 얘들아, 6은 아래 끝이니까 원래 넣으면은 제 부호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부호 잘 바꿔서 꺼낸 거예요. 자, 계산하면은 이만큼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8a 맞습니까? 넘어가면 18a죠? 자, 이쪽은 이제 계산 안 할 건데요. 어차피 18로 나눠줄 거거든. 요거 6이고, 요거 18로 나누면 4니까 a 값이 2 나오죠.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자, 잘 보세요. 나는 이제 이런 얘기란 말이야. f10-f0은 f10-f6 이런 얘기니까 이렇게 주어져서 f0이랑 f6이 같다는 거야. 근데 얘들아, 라지 f가 뭔데? 스몰 f의 부정 적분이죠. 맞아요? 그럼 라지 f의 도함수는 누구야? 스몰 f란 말이야. 그럼 가족권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라지 fx의 도함수구나. 맞아요? 그러면 지금 스몰 f가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니까 라지 fx는 아마 최고창의 개수가 3분의 1인 3차 함수일 건데, 얘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럼 봐봐요. 여기가 6일 수도 있고 여기가 a일 수도 있고, 또 여기가 a고 여기가 6일 수도 있는 거지. 이걸 라지 f라고 하면 저 가조건 때문에 기울기가 0 되는 곳을 준 거죠. 근데 나조건에서 f0이랑 f6이 같다 그랬지. 그럼 f6은 어디야? 라지 f6 여기죠. 근데 이게 f0이랑 같대. 그러면은 함수값이 같은 곳이 지금 보니까 여기인데 여기가 0일 수 있니? 없죠? 그럼 함수값 같은 곳이 여기가 0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말 잘 들어봐. 3차 함수잖아. 극소값부터 극소값과 함수값이 같은 곳까지. 이거 몇 간극이라고 배웠어요, 우리? 3간극. 그럼 6을 3으로 나눠보세요. 2. 여기 임수, 여기 변곡점이 4. 자, 뭐 이런 풀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돼요? 근데 둘 다 하셔야 돼요. 저걸 안 하면 이제 계산력이 줄어듭니다. 힌트 같지 않아 보여요. 알겠죠? 됐어? 이렇게만 하면 망해. 저걸 같이 해야 돼.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0, 60, 0식 60. 영식 60. 이거 안 되겠다. 자, 1147번 같은 것도 여러분 집에서 한번 잘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 5, 6번을 여러분 잘 해오셔야 되는데요. 뭐 계산을 저랑 같이 1153번 하나, 1157번 하나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1153번 보시죠. 자, 구간 따라 이렇게 정의가 다르게 돼 있으면 적분 구간을 잘 자르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요 아래 끝, 위 끝은 이제 x의 시작점과 끝점이라고 느껴주시면 되고, 이제 f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이제 문제인 거야. 근데 지금 1기준으로 함수가 바뀌죠. 그래서 0부터 1까지는 이 함수 적분해야 되는 거고, (0부터 2지)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이제 이 함수를 적분하셔야 돼요. 됐죠? 뭐 계산 안 하겠습니다. 아니, 빨리 해줄게요. 2분의 1 ax 제곱이니까, 그다음 3분의 1 x 3승이니까, 마이너스 ax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5x니까, 근데 a가 맞네. 아유, 괜히 지웠네. 해요. 알겠죠? A 값만 찾아드릴게요. 여기 위아래 11 넣으셔야 돼. 됐죠? 여기다 2 넣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절대값 달린 거 한번 해봅시다. 자, 1157번 계산해봐요. 했어요, 우리. 어쩐지 눈에 딱 띄더라. 내가 중요해 보이니까 이제 1차 때 숙제를 낸 거지, 그치? 큰일 났다. 눈에 뭐가 들어왔네. 자, 1161번도 하지 않았어요, 혹시? 그죠? 1161번도 했어요? 61번 했어요. 자, 1159번 한번 해보세요. 실력 좀 봅시다. 그 여러분 좀 풀고 있어봐요.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너 하려고 그랬지, 내가. 그러네. 양심 있네. 자, 이게 전개가 되니까요. 요걸 이제 적분을 하는 거죠. 근데 절대값이 달려있고, 우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양수고 음수인지는 보이잖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요 부분이 양수니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얘를 그대로 적분하면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음수니까 얘가 마이너스 달려 나와서 뭐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안 쓰는데 이유는 이쪽만 잘 써놓으면 이쪽은 안에 거 부 바꿔버리면 되니까 계산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 잘못 썼다. 여기서 잘 보세요.
다함수 적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연산을 좀 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어서 바로 빼. 이런 식으로. 차수 같은 애들끼리 마이너스 2로 묶어놓고 마이너스 1 넣은 거에서 마이너스 2 넣은 걸 이렇게 바로 빼요. 요 계산이 꽤 괜찮습니다. 알겠죠? 마이너스 3a 딱 붙여놓고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마이너스 2 넣은 걸 빼버려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0 넣을 필요는 없고 마이너스 1을 넣긴 넣는데 아래 끝이니까 부호가 바뀌어야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인데 마이너스 a.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3a인데 플러스 3a. 이렇게 해서 8 만들어서 a 찾으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164번 잠깐 보세요. 자, 이거 일단 여러분 fx 그려보십시오. 그려봐요 일단. (15초) 줄게요. 이젠 그 정도 시간 내에 그릴 수 있어야 되죠? 자, 이제 같이 봅시다. 자, 15초 내에 그려야 되는 거는 이제 이런 걸 그리라는 얘기였어. 그쵸? 이제 디테일하게 함수값 찾아서 뭐 축에 옮기는 것까진 말고. 자, 마이너스 1 넣어보면 그 다음에 1 넣어보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1부터 t까지 절대값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할 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gt dt 찾는 거죠. 맞죠? 자, 이런 표현이 있잖아, 얘들아. 이것도 모의고사 단골 주제야. 내 얘기 좀 들어봐. 아마 이제 X축이 이런 곳으로 지나갈 거야. 여기가 6칸이고 여기가 2칸이니까. 그죠? 근데 뭐 변곡점인 곳은 아마 0일 거고, 그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2일 거고, 여기는 3이겠지. 자, 지금 함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본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근데 이 함수를 보는 건 아니고 절대값 함수를 보는 거니까 접자. 접어볼게요. 그럼 요만큼이 올라오겠죠. 몇 가지? 6가지. 맞죠? 잘 들어봐, 얘들아. 이게 이해가 되면 참 다행인데. 자, 요런 함수야, 지금. 맞죠? 자, 만약에 여러분 t가 0이야. 그럼 우린 뭘 구할 수 있는 거냐면 g0을 구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gt 함수를 이 절대값 fx 함수에다가 그대로 얹어가지고 한번 그려볼 거거든, 얘들아. t가 0이면 그래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본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본다는 얘기야. 그럼 요만큼만 봤을 때 최대값이 몇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죠? 이거 계산해봐야 돼.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서 아까 함수값 2였지, 얘들아. 그 다음에 여기도 최대값일 수 있으니까 0 한번 넣어보자. 여기 0 넣으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2. 근데 접었으니까 2. 굿. 그러면 함수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살폈더니 최대값이 몇? 2죠.
그러니까 G0인 거예요. 여기다가 찍을 거야. 알겠어요? t 값을 조금 올려봅시다. 한 1.5 정도요? 0.5 정도? 그럼 함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본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부터 여기까지 본다는 얘기야. 지금은 최대값이 어딘 것 같아? 여긴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t를 또 조금 올려봅시다. t를 또 조금 올려보자. t가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함수를 이만큼 보는 거지. 점점 구간이 넓어지고 있죠. 최대값 어디예요? 2죠, 2. 그죠? 아, 6이죠, 6. 이해되고 있어? 그 다음에 t값을 1.5까지 늘려볼게요. 아이고, 여기 2구나. 뭐, 어쨌든. 1.5까지 늘려볼게. 그럼 함수를 이만큼 보는 거지. 그럼 G1.5 한번 읽어보자. 6이야. 여전히 6이지. 근데 얘들아, 여기다 찍는 거야. 이걸 이해하셔야 돼. 알겠어요? 구간 내에서 최대값을 조사해서 요 끝점에다 거는 거라고. 왜? GT는 얘랑 연관이 있으니까. 알겠어요? 구간 내에서 최대값 조사를 해서 여기다 갖다 찍는 거야. 그럼 함수가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봐봐. t가 처음에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증가하는 동안은 계속 최대값이 누구야? 2야, 2. 왜냐면 떨어졌다 올라오니까 계속 최대값이 2거든요. 그러면 gt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가 지금 t값이 이렇게 증가하는 동안 최대값도 같이 증가하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가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6이다가 여기를 t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gt 함수는 이렇게 생겨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최대값 함수나 최소값 함수는요, 이 구간에 따라서 함수를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 안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 얘가 모의고사랑 수능에 엄청 자주 나와가지고 연습을 따로 해야 돼. 알겠어? 뭐 엄청 표현이 많아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럼 내가 빨간색이 GT죠. 그래서 이면적 찾는 게 이 문제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빨간색이 GT 함수고요. 어렵죠? 근데 지금 여기는 어차피 무슨 사각형이야?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1, 세로 2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만 이제 0부터 1까지 fx, dx를 해주면 되는 거지. 위에 있으니까 그냥 하면 되지. 되세요? 요게 터프예요, 지금 터프. 그러니까 얘네들이 터프는 다 모의고사 기출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자, 4 내려올 거니까 2분의 1이지. 어차피 1 들어갈 거니까. 자, 여기는 2 내려오면 마이너스 3x 제곱이죠. 근데 어차피 1 들어갈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2x지. 어차피 1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2고요. 여러분, 요거 부호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fx가 들어가야 되지. 접힌 부분이니까. 아래 거 적어놨으니까. 계산하면은 7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럼 2번이네요. 2번. 되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었던 거고, 유형 7, 8번은 해보시고, 자, 유형 10번으로 오세요. 유형 10번. 내가 숙제는 줄여줄 건데, 우리가 유형은 13, 14, 15를 한 개씩만 보고 갈 거예요. 숙제는 줄여줄 거야. 자, 유형 10번 보세요. 네, 시간 되면 유형 9번도 하나 할게. 자, 1191번. 근데 이것도 방학 때 있지 않았나? 없었어요? 좋다. 자,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 아시겠죠?
이 가조건, 나조건.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딱 보이죠, 이제. 가는 무슨 뜻이야? 그죠? 왜? 우가 웃겼어요? 나는 무슨 뜻이에요? 아니야. 주기가 2. 우리 삼각함수에서 배웠던 표현이죠, 그죠? 주기가 2. 사실은 주기가 2의 약수. 그 다음에 나는 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뭐 x 플러스 4 fx dx를 준 거야. 16이라고. 그때 정적분 마이너스 8부터 12 fx dx를 물어봤어요. 알겠죠? 자, 다조건 좀 해석해야 되니까 뜯어봅시다. 자, 보세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잘 봐요. 분배 법칙을 일단 써주고요. fx가 무슨 함수였지? 우함수. 자, 지금은 수학2니까 그냥 x제곱이나 x4승이나 x6승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거기다 x를 딱 곱해. 그럼 짝수차항 함수가 홀수차항 함수가 되니까 무슨 함수일까? 굿! 마치 적분해가지고 차수 하나 올리듯이. 자, 이거 기함수야.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값 몇이겠어요? 0이 되는 것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런 기함수 정적분값이니까. 그럼 이거 0이에요. 알겠어? 그 다음에 요거 봐봐. 뭐 이 상태로 사용해도 되는데 만약에 4 꺼내고 내가 아래끝 위끝을 0일로 바꿔버리면 요거 2배죠. 맞아요? 자, 이렇게 느끼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게 16이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에서는 얘가 지금 2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그래프가 0부터 1까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정적분 값이 몇이에요? 2였죠.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그려요. 난 이 모양이 마음에 들어. 면적 그냥 2라고 보면 돼요. 알겠지? 자, 근데 가조건에서 무슨 성이 있었지? 우함수성이 있었어. 그러면 이 직선은 너무 일반화가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굴곡을 줘서 그려볼게. 마이너스 1까지는 그래프가 얘가 대칭돼서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그리면 되지. 맞죠? 여기 면적도 몇일까? 2. 자, 그 다음 나조건 보시면 주기가 몇이라고 돼 있어요? 2. 그럼 얘가 그대로 복사돼서 이렇게 나타나야 되죠. 오케이. 자, 지금 얘네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문제에서 몇부터 몇까지 물어봤어요. 마이너스 8부터 12. 얘들아, 지금 내가 그림 자체는 뭔가 홀수부터 홀수까지 한 주기라고 그려놨지만 이렇게 봐도 면적이 4고 이렇게 봐도 면적이 4죠? 맞죠? 그러니까 구간 크기 2짜리는 면적이 지금 4인 거야. 근데 지금 마이너스 8부터 12까지면은 구간 크기가 몇이야? 20이죠? 그러면 이 구간 2짜리가 몇 묶음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묶음. 그럼 4라는 면적이 10묶음 나타나는 겁니다. 40이에요. 됐나요? 이렇게 해결하시는 거야. 근데 혹시 서술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서술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이러고 쓰고 있을 시간 없습니다. 실전에서는. 좀 간추려 써도 되죠?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안 쓸게. 몇 개지? 10개? 뭐 이렇게 그냥 작성하시면 돼요. 요거 사고. 자, 이게 1191번이었고 유형 10번은 다 이런 느낌으로 푸시는 거고요. 알겠죠? 넘겨보세요.
자, 유형 11번은 여러분 1194번이랑 1195번을 방학 때 풀었었어요. 그거 보고 나머지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 1195번의 가족권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고요. 1195번의 가족권. 자, 아, 뭐, 그러네. 자, 유형 12번에 우리 1202번 한번 봅시다. 자, 양수 A에 대하여 3차 함수의 극대가 되는 x좌표를 B라고 하겠다. 갑시다. 자,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고, 이거 전개해보면 얘들아 이렇게 되거든요. 기함수예요. 왜 기함수일까? 홀수 차항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래프를 그려봐도 기가 막히게 기함수예요. 왜냐면 0과 마이너스 a와 a가 절편인 3차 함수니까. 괜찮죠? 여기 0,0일 거고. 자, 그 다음에 극대가 되는 x좌표를 b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b야. 그럼 이게 기함수성에 의해서 여기는 마이너스 b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조금 그 비율관계 공부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b가 루트 3분의 a인 걸 이제 아시는 거지. 왜냐면 여기가 1대 루트 3이라고 배웠으니까 얘를 루트 3배 줄여주면 b가 나와요. 오케이? 근데 이제 보통 애들은 이렇게 하는 거지. 저 기울기가 0 되는 곳을 a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미분하는 거예요.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3x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럼 요거 0 되는 곳 한번 찾아보자. x제곱은 몇? 그렇지, 3분의 2제곱. 그럼 x는 몇? 그렇지, 루트 3분의 풀마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플러스 루트 3분의 a, 요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근데 이제 비율관계 공부를 하시면 이런 계산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둘 다 하셔야 되는 거지. 자, 마이너스 b부터 a까지 fx dx를 하면 a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맞아요? 내 말 들어봐요. 너네 이면적이 같을까 다를까? 면적은 같을 거야. 근데 정적분을 하면 얘가 음수가 나오고 얘가 양수가 나오지. 그래서 기함수는 정적분했을 때 여기가 지워진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쭉 때리면 이 부분은 사라지고 이면적만 남는 거야. 이걸 A라고 느끼시면 돼요, 지금. 되겠어요?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B부터 A 플러스 B까지 X 마이너스 B dx 하면 B가 된다 그랬는데 X 마이너스 B 함수를 내가 그려놓은 건 아니잖아, F.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알겠어? 얘들아, 안에 들어있는 변수의 관계로 이해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에 뭘 대입해야 이게 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x에다가 뭘 대입해야 이 식이 돼? x? 잘했어. 얘들아, 여기 봐줘야 돼. 내가 x자리에 x 플러스 b를 대입했다라는 건 함수를 얼만큼 땡기겠다는 얘기예요, x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땡기겠다는 얘기죠. 여기 fx가 있어. 근데 문제에서 뭐 1부터 3까지 면적을 찾아달래. 알겠어요? 근데 내가 이 그래프를 이 마이너스 2만큼 가지고 와요.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만약에. 그럼 내가 이 같은 면적값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적분 구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만큼 땡기고 이만큼 땡겨서 적분해야 되지. 맞아요? 결국 fx들 1부터 3까지 적분하라는 건
이 함수를 마이너스 2만큼 땡겨오고 적분 구가도 마이너스 2만큼 땡긴 거랑 어차피 이게 면적 자체가 같을 거란 말이야. 같은 표현이거든. 그럼 봐봐. 내가 지금 x에다가 x 플러스 b를 대입해가지고 이 함수 자체를 fx로 바꿔버렸지. 그럼 몇만큼 평행이동시킨 거라고? 마이너스 b만큼. 그럼 아래 끝이랑 위 끝도 다 몇만큼 평행이동시켜야 돼요? 마이너스 b만큼. 여기다 b 빼고 b 빼면 0이가 돼요. 아시겠어? 그러면 이 정적분 값이 b라는 건 0이면 어디야 얘들아? 이만큼이지. 이 전체 노란색이 b라는 건 요만큼 있죠. 이건 b-a라고 느끼실 수 있겠어요? 끝. 이제 갑시다. 마이너스 b부터 a까지 절대값 fx dx. 자, 마이너스 b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절대값이니까 이걸 접을 거란 말이야. 그럼 정적분 값이 양소로 나오겠죠. 여기 넓이는 여기랑 같은 거지. 이거 b-a. 그 다음에 이 면적은 그냥 전체적으로 b라고 읽어도 되겠다. 답이 2b-a예요. 찾아봅시다. 1번이죠. 돼요? 요 유형 잘 되시면, 요 문제 잘 되시면 이제 뒤쪽 쏟아놓은 물이 없이 되는 거지. 근데 얘들아, 내가 속도를 엄청 내서 해봤는데도 일단 유형 14, 14, 13, 14, 15는 오늘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숙제 받읍시다, 일단. 자, 얘들아, 잘 받아가야 돼. 부정적분부터 펴봐야 돼요. 부정적분 어디까지인지 아시죠? 서술형까지 풀어오시는 겁니다. 제가 번호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1044까지 숙제였으니까 1045부터 요 부정적분을 일단 끝내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50개 정도 되죠. 사실 훨씬 적지. 50개도 안 되지. 그 다음에 정적분이 자, 유형 11번까지는 해오셔야 돼요. 자, 이만큼입니다. 오늘 많아요. 아시겠죠? 자, 숙제가 많아서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수업 내용 복습 잘 하시고, 알겠죠? 나랑 풀었던 문제들만 풀어도 얘들아, 내용 습득은 충분하니까 풀었던 문제들 잘 집에서 다시 풀어봐요. 오케이, 끝. 수고했습니다.